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의 남자 이상화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올해 세무 42화 금융계의 저승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뜬금없이 무슨 저승사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지만은 FIU에 대해서 좀 법인에 맞게끔 여러분한테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FIU라고 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Financial Intelligence 유닛. 아주 발음이 좀 이상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요즘 굉장히 핫하게 되겠죠. 많은 분들이 자녀한테 증여를 하든지 했었을 때에 한 번씩 정도는 찾아보기도 하고 FIU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지만은 사실상 이 FIU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적인 전반에 대해서 세무조사와 해당하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전반에 걸쳐서 가장 요즘에는 트렌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이제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2001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이 탄생이 되었고요. FIU의 주요 업무는 의심거래에 대해서 보고를 받습니다. STR이라고 불리게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1,000만 원 이상의 고액 현금 거래에 대해서 보고를 받습니다. CT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금융정보분석원하고 국세청하고 긴밀하게 자료를 전달받으면서 우리 납세자분들께서 혹시라도 잘못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CTR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라는 부분이에요.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라고 합니다. 이게 다른 유튜버 분들이나 여러 세무사님들께서 이와 관련한 영상을 찍은 것들이 많이 있던데요. 제가 댓글도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보다 보면은 다들 반응이 이렇습니다. 무슨 국가가 이런 것까지도 다 감시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데, 실제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연락이 오지 않느냐라고 한다 그러면은, 제가 그냥 이해하기 편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은 그 CCTV랑 비슷한 것 같아요. CCTV가 곳곳에 다 펼쳐져 있잖아요. 그런데 CCTV 앞에서 제가 이거를 훔친다고 해서 반드시 검거가 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안 잡혔기 때문에. 잡히게 되면은 그 CCTV에 의거해서 이 절도죄가 형성이 되겠죠. 자, 이 자금의 흐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옮긴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보고 있다가 옮겼구나 해서 반드시 문제를 삼는 부분이 아니라, CCTV의 방법처럼 이 앞에서 짜장면 또 먹고 있고 여러 가지 하다가 이 혐의가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 그러면 그 CCTV를 돌려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오늘 돈을 이동했기 때문에 다음날 연락 오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어느 시점에 무언가 행동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주택을 구입을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자녀를 해외에다가 유학을 보낸다라든지 어떤 특정한 행위가 튀어나왔을 때 이 사람의 CCTV를 돌려본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고액현금으로는 CTR에 대해서 1일 1,000만 원이라고 하니까 999만 원을 입금하거나 출금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금액은 상징적인 의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CCTV다라고 인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CTR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STR이라고 있습니다. 의심거래 보고제도. 이 부분이 뭐냐면은 금융업에 관련해 종사하고 있는, 쉽게 얘기해서 은행 직원이라는 거죠. 은행 직원이 판단하에 이분이 자금을 인출하고 하는 부분이 뭔가 좀 이상하다 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CTR에서 1,000만 원 얘기가 나왔지만은 500만 원에 대해서 이동을 하더라도 금융 종사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하다라고 판단해서 버튼을 누르면은 500만 원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국가는 CTR하고 STR을 놓고 CCTV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CCTV가 전방에서 보는 CCTV, 측면에서 보는 CCTV를 가지고 이 흐름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데, 대한민국 5천만 모든 국민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행위를 조금 진하게 했을 때 연락이 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청구인이 쟁점 거래처한테 빚철 17,000kg를 구입하고 매입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아서 부가세 신고를 한 거예요. 이 매입처를 조사를 해봤더니 자료상이라는 부분에 가짜 세금 계산서라는 부분인 거죠. 자, 이 부분이 어떻게 걸리게 된 부분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청구인은 뭐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또 뭐 늘 하는 얘기처럼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겠지만은, 조세심판원에서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은 FIU 빨간색이 이제 등장하잖아요. FIU
금융정보분석원의 자금세탁 의심거래로 보고가 되었음. 이 세금계산서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도 금융정보분석원의 자금세탁 의심거래로 이미 보고가 됐기 때문에 이거를 필두로 해서 세무조사가 진행이 되었고 자료상 거래로 분석이 되어가지고 문제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청구인의 통장에 매출 대금이 입금되면 꼭 같은 날 쟁점 매입처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상적인 형태가 아닌 거라는 얘기인 거죠. 이 케이스가 아니더라도 이런 경우가 보통 나옵니다. 입금이 되고 나서 바로 같은 날이든 아니면 다음 날이든 아니면은 한 3일 안에든 이렇게 출금이 되어서 그 돈들이 어딘가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어느 날 자기 자녀의 통장에 들어왔든지 아니면 본인의 통장에 들어왔든지 아니면 친구의 통장에 한 번 더 갔다가 나한테 왔든지. 예전에 한번 그랬잖아요. 3바퀴 돌리면 안전하고 8바퀴 돌리면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반드시 걸린다라고 제가 거의 확신합니다. 왜냐면은 아까 CCTV 얘기를 드렸잖아요. 모든 국민에 대해서 다 보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아까 케이스처럼 이 사람이 가공세금계산서로 조사를 받게 되는 케이스가 FI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의심거래에 해당한다. 의심이라는 건 뭐예요? 100% 확신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한 부분에서 FIU에서 국세청한테 자료를 전송을 해줬고 국세청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가짜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구나. 이렇게 밝혀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케이스 한번 보시죠. 현금 누락이 매출 누락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장님인 건데요. 이분이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얘기죠. 세무조사 받아서 현금 매출이 누락된 걸로 과세가 되었다. 이 부분에 해당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은 FIU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자고요. 청구인의 금융계좌의 입금 거래 내역하고 금융정보분석원의 해외 송금 자료 등의 증명자료.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녀가 공부를 잘해도 아주 머리가 아픕니다. 왜냐면은 국내에서 뭔가 돈이 이거 주고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해외 송금을 하게 되면 지금은 반드시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FIU에서 봤었을 때는 해외 송금된 금액하고 이 사장님의 금융계좌의 입금거래 내용하고 뭐가 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세청한테 야, 좀 뭔가 이상한 것 같으니까 분석 한번 해봐. 조사 한번 해봐. 이렇게 토스를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 이 얘기예요. 돈이 없는 사람이 자녀를 유학을 어떻게 보내냐는 거죠. 미국에 보내면 돈 엄청나게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금융계좌에 입금된 내역은 어느 정도 충족은 되는데 신고를 한 거, 몇 년 동안 신고한 내역에 매출 신고한 내역하고 이 입금 내역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 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FI 분석을 통해서 튀어나온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내용을 한번 보자고요. 이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은 원래는 이분이 자문 용역을 하고 나서 대가를 받았어요. 대가를 받는데 정상적인 방법으로 소득 신고하고 받으면 되는데 홍콩 계좌로 입금을 받아가지고 고액건의 미화나 유로화로 인출한 다음에 이 사람이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열심히 국내로 운반을 하셨겠죠.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이 사실이 언제 드러나게 되었냐면은 이분이 아파트 임차보증금에 대한 자금 출처 소명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자, 요즘엔 추세가 그래요. 자녀한테 증여를 하든 아니면은 보증금에 대해서 자금 출처가 나오든 아니면 내가 아파트를 하나 샀는데 자금 출처 소명을 하면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분이 사업을 하는 케이스에 있어서 매출 누락건에 대해서 아니면 아까 가짜 세금계산서 받은 내용에 대해서 다 종합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케이스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과거에 통틀어서 한 10년 정도에 내가 좀 나쁜 짓을 했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10년 동안 집을 사시면 안 돼요. 10년 동안 자녀를 유학을 보내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냐면은 뭔가를 이런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된다는 부분인 거죠. 빨간색으로 이제 엄청나게 이제 써놨는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은 원고가 이제 세관장에 대한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고액건 외화화폐를 들여온 것이나 그리고 또 현금의 소유자가 아닌 땡땡땡이 여러 날짜에 걸쳐 이를 자신의 은행 계좌에 소액으로 분할하여 입금해서 그리고 고액 현금 거래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 뒤
원고의 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아까 뭐 STR, CTR 얘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1,000만 원의 출금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들이 450만 원, 760만 원, 1,000만 원 안 되게 정말 열심히 여러 날짜에 걸쳐서 했지만 반드시 걸렸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여기서 또 문제는 뭐냐면은 보통은 제척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다른 법에 따지면 공소시효 같은 부분인 거죠. 5년 정도 지나면 세법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겠다라고 보는 분들이 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매출 누락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신고에 해당하는 케이스에 대해서는 10년의 부가 제척 기간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10년 동안 꼼짝하지 말란 얘기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제가 그냥 느끼기에는 트렌드가 2021년도는 국세청이 FIU를 통해 가지고 계좌 이동에 대해서 굉장히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뉴스에도 나오지만은 공시지가의 얘기도 나오고 강남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자녀한테 증여도 엄청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상태의 부분에 대해서만 보는 게 아니고요. 국세청은 이 10년치의 모든 계좌에 대해서 보는데 저희 같은 이 전문가인 세무사라 하더라도 납세자분들이 통장 내역을 아무리 A4 용지로 저희한테 갖다 준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이 우수한 정보망으로 쭉쭉쭉 8바퀴를 돌리던 10바퀴를 돌리던 다 찾아낼 수 있다는 부분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추세는 뭐냐면 정상적으로 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절세를 하자라는 게 앞으로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FIU에 해당하는 부분이 법인 사업자에게도 매출 누락의 혐의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화 세무사였고요. 다음 주에 또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화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